이어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난 후 안중출장 소장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소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46조 6항 및 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의징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9일 안중출장소장 신동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주요 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중요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 신동의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기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손하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석 건설도시과장입니다. 한우식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중출장소 2023년도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3쪽의 1번 현황은 서면으로 가름 보고드리고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건설도시과 소관 도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서부지역의 발전과 지역 간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하여 주요 도로 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하고 꼭 필요한 안중출장소 관할 53개 사업에 609억 원을 기히 투입하였고 금년에는 130억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 진행 상황별로는 보상이 19건, 공사가 15건, 용역이 19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성 소방서에서 시도 9호선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총 5건의 공사는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는 18쪽에서부터 21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도로 정비 및 시설물 유지 보수입니다. 시민 교통 편의 제공 및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지방도, 시도 등 법정 도로에 대한 정비 및 시설물 유지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사업비 65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도로 정비 공사 26개소 중 11개소를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사업 15개소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4쪽 농촌 하수도 및 배수로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배수로 정비 및 하천 하수도 유지 관리에 22년 11억 원, 올해에는 5억 원을 투입해서 총 46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공수역 수질 보존 및
풍수의 저감을 위한 시설물에 대한 정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건축녹지과 소관으로 서부지역 녹지공간 정비 사업입니다. 서부지역의 가로변 및 녹지공간의 특색 있고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쾌적한 가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해군 이암대와 이어지는 포승공당 연결도로의 가로 환경 조성 사업과 현아리 노후 녹지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요 도로변의 가로하단에 계절별로 초해를 식재하고 녹지 및 가로수의 체계적인 식생 관리로 쾌적한 녹지 공간 유지에 힘쓰겠습니다. 194쪽 포승읍 도곡리 밝은 거리 만들기입니다. 포승공단 배후 단지인 도곡리 상권을 활성화하고 밝은 거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명 효과가 강화된 간판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79개 업소 101개 간판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였으며 하반기에 전문 업체를 통해 기존 간판 철거 및 신규 설치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불법 5개 광고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겠습니다. 195쪽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중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협의 등 기간을 최소화하여 건축 인허가가 처리기간 단축하였고 건축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및 주변 민원 해소를 위해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민이 만족하는 신속한 민원 처리와 공사 현장 안전점검, 사용 승인 건축물 수임 점검 등 현장성을 강화하여 건축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6쪽 건전한 생활밀착형 건축문화 조성입니다. 불법 건축물 및 공동주택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건축문화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불법 건축물 행정지도를 통해 원상복구 32건, 이행강제금 20건을 부과하였으며 해빙기 대비 극경사지 등 시설 안전점검 실시 및 공동주택단지 어린이 놀이시설 92개소에 대하여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불법 건축 행위를 지속 단속하고 15년 이상 된 공공주택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실시, 입주자 대표 등과의 지속적인 업무 협의로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가설 건축물 관리, 건축물 관리법 시행에 따른 행정 지원 등 신속하고 건전한 건축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7쪽 개발과 보존이 균형적인 개발 행정 추진입니다. 대형 개발 행위 허가지 현장 17개소에 대해서 해빙기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고 개발 행위 허가 조건 미행자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실시, 허가 취소, 건축 허가 절차 이행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시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신규 개발 행위 허가권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확보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전반적인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존이 균형을 이루는 개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산업건설위에 소관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안중출장소 우리 그 신동희 소장님을 비롯한 각과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지난 한 해 그 평택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그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제가 지적하는 잘못된 행정들은 시정하고 제가 제안하는 정책은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저 또한 집행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중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송출 그 행정감사 할 때도 얘기했고 각과들 할 때도 다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사업을 함에 있어서 2월 사업은 최소화를 시켜달라.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죠. 2022년 2월 사업비가 보니까 총 460건에 2,839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519억 7,800만 원으로 22.41%가 증가됐습니다. 이게 줄어든 게 아니고 이래 또 증가가 됐다라는 거죠. 명시이월은 전년 대비 28.21% 증가한 192건에 1,550억 4,400만 원, 사고이월은 전년 대비 14.19% 감소한 158건에 278억 5,900만 원, 계속비이월은 전년 대비 28.6% 증가한 110건에 1,010억 2,700만 원이었습니다. 뭐 2월 사유들 보면 사업기간의 준공기간 미도래라든가 뭐 보상협의 지원 같은 경우인데 그 명시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사업을 집행을 못해서 다음 해로 넘기다 보면 그해 연도에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2월 사업들은 되도록이면 좀 최소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 시 뭐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사업의 예측성 등을 강화해서 이월금들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이따가 각과 질의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수의계약 2천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이라든가 뭐 우수조달업체를 통한 뭐 1억 원 미만 그 우리가 이제 그 조달청에 들어가서 그 제품을 선택해서 우리가 이제 수의계약하는 이런 경우 지역업체를 좀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달라. 그리고 이제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때 반드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합법성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모든 업체가 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제가 건설도시과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1일이죠. 저희가 이제 최초 결정 후에 20년이 지나도록 우리가 사업이 착수하지 않은 그런 도시계획 시설들을 실효시키는 일몰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몰제가 시작이 됨으로 인해서 20년에 가까워지는 사업들에 대한 실효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예산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지난 본예산 때 보니까 지금 송탄출장소가 80억 정도를 예산을 확보를 했어요. 근데 안중출장소는 10억 정도밖에 확보를 좀 못한 거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차가 있고 뭐 이걸 떠나서 미집행 도로들이 지금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재원 확보는 시급히 좀 빨리 해야 된다. 지금 안중출장소에 그 미집행 도로들이 한 몇 건 정도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보충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도시계획 시설 중 총 142개 노선 중에 인가라든지 설계를 하는 거 제외하고 87개 노선이 현재 미집행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미집행 도로들을 우리가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총 들어가는 액수가 한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기준으로 한 1,2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좀 그 87개 그 사업들은 지금 예산이 전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인 거죠? 참 이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도시화된 지역들은 뭐 계획적으로 도시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도 미집행 도로 같은 것이 덜 나오겠지만 지금 서부 지역 같은 경우나 북부 지역의 뭐 서탄, 진이 뭐 이런 쪽들은 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도로가 제대로 돼야만이 사실은 그 지역이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도로가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들이 들어선다는 거는 사실 뭐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시고 이 그 미집행 도로들의 남은 그 20년이 되려면 남은 연도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파악을 하셔서 일단 시급한 사업부터 빨리 진행을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까 송출에서도 얘기했는데 그 도로 조명호가 현황을 보니까 이제 서부권이 송출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낮아요. 허가 건수가 보니까 487건인데 북부 같은 경우는 1000건, 그다음에 남부는 689건이에요. 근데 다행스럽게 뭐 그 납부율들을 보니까 건수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서부 지역은 93.63%, 금액 기준으로 99.31%, 그 남부가 건수 기준으로 94.78%, 그다음에 납부율이 이제 금액 기준으로 해서 97.70%, 그다음에 북부가 건수 기준으로 해서 94.93%, 금액 기준으로 99.53%. 뭐 남부, 북부, 서부가 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납부율은 상당히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이게 납부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 그 8대 때는 수의계약건을 좀 많이 들여다봤는데 지금 우수조달업체를 통한 그 가로등 보안 등 관련 그 계약건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1억 미만이죠. 이제 수의 계약을 하게 되니까 역시 안중 출장소도 뭐 다른 데랑 마찬가지로 좀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제 특정 업체들한테 좀 일부가 쏠려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안출 건설도로가에서 추진 중인 가로등 및 보안 등 관련 공사나 물품에서 모 기업이 전체 150건 중 39건을 차지했고 건수 비율을 볼 때는 26% 해당, 계약 금액을 비교했을 때는 전체 20억 중 그 모 업체가 20%에 해당하는 4억 원 이상의 공사를 한 걸로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특정 업체들이 상당히 우수한 업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근데 제가 좀 부수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나라든 너무 대기업만 예를 들어서 잘 나가면 중소기업들이 활성화가 안 되면 전체 경제가 사실은 어떤 경기가 나빴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닥치듯이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기업하고 계약할 때도 좀 그 다른 그 업체들도 많이 좀 생겨서 자유 경쟁을 해가지고 서로가 더 좋은 제품을 그 만들게끔 서비스도 더 좋아지게끔 해주는 게 사실은 바람직하다. 그런 측면에서 좀 영세한 업체일지라도 큰 하자가 없다면 그런 업체들도 좀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대답 좀 한번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공사나 용역을 주면서 거의 이제 저희는 그 물품까지 포함해서 물품 같은 경우에는 그 조달에 등록되지 않으면 이제 이 수의 계약을 하기가 어렵게 이렇게 계약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는 하여튼 제 생각은 하여튼 있는 동안에는 지역 사람을 우선을 하고 여기까지 계약을 추진을 했습니다. 원칙은 맞고요. 네. 다만 이제 지역 업체 단지 이제 한쪽으로 이제 편중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건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이 관내에서 그 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로 그 성심성의껏 해주고 그다음에 관리도 잘해주는 부서 있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또 일을 시키면은 일이 참 어렵게 해주고 어렵게 추진되는 그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해당 부서에서는 각 부서에서는 그런 거를 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 잘하고 시민들한테 편의를 잘 만드는 시공을 좀 해줬으면 했는데
해주면은 이게 잘 안 되고 공사도 잘 안 되고 그런 업체가 있어서 저는 그거를 좀 떠나가지고 그래도 좀 해보자 그랬는데 결국 그러한 쪽이 더 한쪽으로 좀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좀 의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그런 좀 조금만 긍정적인 해주시기 측면도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있지만 네. 분명히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하지만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고 다른 데 해당될 수도 있어요.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 그 정보가 바로 상대방 업체로 들어갑니다. 이런 거를 볼 때는 꼭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또한 어떤 업체를 사용을 하던 뭐 거기도 제가 언급한 모기업도 저희 지역에 있는 거고 당연히 거기 있는 제품 무수하고 그러니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어떤 과한테 사실은 그 자료를 요청해 봤어요. 제품이 좋고 상당히 서비스도 좋다. 그러면 다른 기업은 어떤가 하기 위해서 다른 기업에 쓴 그 분량률, 그러니까 이제 뭐 AS를 받아야 되는 건수들, 그 다음에 AS 받은 내용들을 다른 그 여러 개의 업체에서 한 거랑 비교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더니 산정을 못해요. 그걸 보고 수치상으로 판단을 하려고 해봤더니 산정을 못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특정 업체 쏠리는 자체가 꼭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긍정적인 면도 있는 부분도 찾아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저는 찾아달라,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안중 출장소에 보면 지금 민간 사업으로 인한 그 수탁 사업들이 있어요. 지금 2020년서부터 2022년 9월까지 보니까 2건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혹시? 네, 2건 확인합니다. 예. 이게 뭐냐면 내가 뭐 어디 업체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민간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그 민간 개발의 교통영향 평가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도로를 예를 들어서 개설하게 되면 본래는 민간 개발에서 그 도로까지를 책임져 주는 게 맞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제 안출에서는 2건을 수탁을 받았습니다. 대신 해주는 거죠. 그 돈을 받고 대신 해주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업무적인 효율이나 뭐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관이 행정이 빠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는 도로 개선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빠르고 좋은데 문제는 인전 그 토지를 수용당하는 분들 또 그 주변에 사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관을 상대로 해서 의견을 조율하는 거고 민간을 상대로 해서 의견을 존중하는 거로 봤을 때 본인들의 이득이 어디가 낫냐를 생각을 하면 또 이게 부정적으로 비춰질 소지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당초에는 그 실질적으로 제가 만약에 있었으면 그는 수탁을 안 받았을 겁니다. 저는 그래야지 그 일단은 뭐 이걸 책임을 회피한다기보다는 일단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도 대단히 많습니다. 추진하는 업무도 많은데 그것까지 직원들한테 가중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있었으면 아마 그거는 수탁은 안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앞으로는 제 생각인데 이거는 그 민간 위탁에서 하는 거는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난 맞는다고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민간 사업자들한테 내가 토지가 수용되고 주변에서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고 관을 상대로 했을 때 대응하는 거는 관은 또 법 집행적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분명히 그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생각을 할 테고요. 또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신 이렇게 이제 수탁을 받아서 해주면 그 민간 개발 입장이나 거기 들어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행정이 빨라지기 때문에 좋은 측면도 있지만
아까 마냥 피해를 보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관에서 거기에 특혜를 주냐라고 또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실제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해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제가 건축물시가 하나만 질의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지금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 그 193쪽에 보면 서부지역 녹지공간 정비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노후녹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지금 안중읍 현아리 843-2번지에 대한 지금 6천만 원짜리 그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주공 1단지 앞에 말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 맞습니다. 그러시면 그걸 거기를 사실은 이제 뭐 그 위쪽으로 해서 현대 아파트 쪽으로 해서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로 해서 상당히 좋게 잘 돼 있었고 그다음에 주공 1단지가 거기만 이제 노후화되게 빠져 있다가 또 그 밑에 쪽으로 해서 안일중학교에서 이제 저쪽 그 현아 저기 그 송담 사거리까지 올라가는 구간이 또 잘 돼 있었어 가지고 거기만 빠졌었는데 일단 이거 조성원 부분은 뭐 잘하셨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가서 보니까 좀 그 투자 대비 겉에서 이렇게 보이는 모습들을 보면 좀 부족한 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운동기구도 좀 없는 것 같고 그 주변에 설치한 뭐 그 등받이 의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시설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바닥은 상당히 좋은 거로 깔아놓은 것 같은데 위에 보면은 이게 공사를 했나? 뭐 시설을 제대로 했나? 이렇게 또 느껴지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그 말씀 좀 해주시고 또 거기 파고라 설치하는 데 보니까 밑에 단상이 본래 있었던 단상이에요, 그렇죠? 단상인데 그거는 그대로 존치하고 위에 있는 그 저기 지붕 부분만 이렇게 정자 마냥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거기도 뭐 페인트 칠도 안 해가지고 하도 뭐 비 맞고 그래서 이제 좀 지저분하고 그러는데 그쪽을 좀 따로 정비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 사업을 이번에 했습니다. 해보고 나더니 그 위쪽으로 약간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 하고 나니까 또 위에가 이제 이빨빠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반기에 고기를 더 추가로 할 생각입니다.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시설물들 보니까 저희가 해놓고 나니까 아무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걸 저희도 좀 느껴가지고 그것까지도 보강해서 아까 말씀하신 파고라든지 아니면 운동기구나 이런 것들 보면은 더 추가로 해서 위에 공사하면서 같이 보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만 더 좀 질의할게요. 그 송담 초등학교 자리에 그 꽃밭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지금 그 봄 가을로 해서 지금 저기 그 유채꽃하고 지금도 코스모스를 심고 있나요? 네, 그게 지금 그 작년까지는 저희가 이제 업체한테 위탁을 줘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전에도 보면 이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너무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에 대비해서 좀 효율적이 떨어지지 않냐 말씀해 주셔가지고 올해는 그거를 저희가 반은 위탁하고 반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그래서 아마 예산을 지금 상당히 지금 현재 전년 대비 한 50% 정도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올해 지금 현재 보면 유채꽃이 지금 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 위탁 줄 때보다 지금 저희가 그 이거 하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자문 받아가지고 관리하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더 좋은 형 상태로 현재 보면 유채꽃 피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의 문제도 있는데요. 거기에 문제가 꽃에 그 파종을 하는 거에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유채꽃이 한 11월 정도는 파종을 해줘야 사실은 발화율이 높아서 인전 그 5, 6월에 이제 꽃들이 활짝 유채꽃이 피는데 예산 확보가 12월에 되다 보니까 2월 달에 가서 이제 파종을 유채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발화율이 낮아져요. 상당히 낮아지다 보니까 유채꽃이 제대로 안 피는 상황에서 5월 달, 6월 달 되면 그 꽃을 또 6월 달 되면 그거를 한참 피고 있는데 변해고 왜냐하면 전 코스모스를 심으려면 코스모스가 또 6월에 파종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파종을 해야 9월에 피는데 그럼 한참 또 올라오는데 그거를 다 벼버리고 또 코스모스를 파종을 해가지고 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밸런스가 서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꽃의 종류의 어떤 문제가 좀 그 부분도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액수도 액수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예. 말씀하신 사항 저희 고민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하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용 의원입니다. 우리 안중 출장소 신동희 소장님, 오늘 그 행정사무감사 이 시간에 받는 기분이 어떠십니까? 저보다는 의원님들이 더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 공직자 생활 몇 년째 하시는 거죠? 36년째 합니다. 36년 하셨습니까? 네, 평택시 공직자로서 36년간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경험을 하셨을 텐데, 건강하시게 잘 퇴임하심을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시더라도 더욱더 건강하시게 행복하게 제2의 인생의 삶의 생활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 드리겠습니다. 많이 서운하시죠? 서운한 건 좀 없는 것 같고요. 좀 괜찮습니다. 네, 원래 오늘 소장님이 행감 자리에는 안 오셔야 되는데, 그래도 있는 날까지 그래도 책임의 의무를 갖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초에 2월 달에 7분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 내용은 7분 발언 내용은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낙상 사고 그 책임과 예방에 관한 제언으로 제가 7분 발언을 했는데, 발언의 요지는 최근 우리 평택시의 3년간 이면도로 및 보도 결빙 낙상 사고가 2020년에는 4명 정도가 부상을 입으셨고, 2021년에는 11명 시민이 부상을 입으셨고, 지난해 2022년도에는 100명이 넘었습니다. 101명으로 많은 시민들이 낙상 사고로 인해서 부상을 많이 당해서 평택시가 앞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겨울철 낙상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제설 작업을 필수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7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안중 출장소뿐만 아니라 우리 송탄 출장소, 본청 각 25개 평택시 읍면동까지 해서 올 안에 추경 예산을 세우셔서 장비를 보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장비 보유를 좀 하시고 인원에 대한 제설 작업 인원에 대한 그런 계획도 이제 세우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과 과장님하고 건축도시과 과장님께서는 제설 작업 및 제설 장비 인원 계획에 대한 이 부분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앞으로 안중 출장소 현황 사업에 꼭 계획서에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네. 아니 과장님 두 분. 네, 건설도시과장 잘안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시고
제초 작업은 지금 1회에서 2회 정도는 하고 계시는 거죠? 뭐 시기적으로 봐서는 지금 한 1회 정도는 거의 다 했을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우리 의원님께서 지난해부터 계속 제초 작업을 말씀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봄철에 겨울철 동안에 안 돼서 작년에 안 되었던 구간을 한번 깎고, 그다음에 이번에 주요 도로변의 공단이나 이런 데는 이미 한 번 정도는 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도로변을 이제 깎을 계획에 있습니다. 예, 잘하셨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민들께서 안전 보행에 걸림돌이 안 되게끔 뭐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시민들께서 뭐 조깅 운동이라든지 걷기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들을 많이 하시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여름철에는 뭐 개구리라든지 뭐 뱀이라는 이런 해충류가 혹시라도 나오게 되면은 시민들께서 많이 놀라실 경우가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깨끗한 거리 조성을 만들기 위해서 꼭 제초를 잘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이 아마 평택 시민 체육대 날일 거예요. 그래서 뭐 각 읍면동에 이제 뭐 예비 선수분들이 뭐 예행 연습도 하고 운동들 많이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뭐 내일 우리 평택 시민의 날 체육대에 우리 뭐 소장님과 과장님 꼭 참석하셔가지고 하루에 시민들과 하루 시간을 좀 즐겁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하명 의원님께서 이제 뭐 이 제초 관련돼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잠깐 좀 보다가 이 157쪽 한 번만 좀 봐주세요, 소장님. 157쪽 보셨네? 사진 대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전후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그 D 페이지도 한번 좀 봐주세요. D 페이지. D 페이지도 좀 한번 봐주세요. 전후. 뭐 좀 보시고 좀 느낀 점 없나요? 잘 보시면은 이 전후가 이게 틀려요. 위치가 다 그냥 다 이게 전후가 아니라 예, 다 전 사진이에요. 제초 작업이 안 돼 있는 거. 그리고 이제 그 D 페이지는 이게 위하고 6번하고 7번은 또 제초전은 똑같은 자리고, 이게 이제 왜 이걸 지금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리냐면 이게 이제 공공 자료, 관공서에서 만든 공공 자료잖아요. 저희 행감이잖아요. 이거 말고도 안에 여러 숫자나 여러 가지가 많이 틀려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관련 부서에서 너무 성의도 없고, 저희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보고 이 행정감사를 하잖아요. 다 어떤 부서들이 다 이거 제출하면 기본적인 게 안 되면 이 자료의 효용성이 없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런 거를 좀 기본적으로 갖추셔야 되는데, 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계속 이거 저번에 행감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걸 보라고 줬는데 자료로서의 효용성이 없다 그러면은 큰 의미도 없잖아요. 숫자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관련 부서에서 좀 잘, 과장님을 비롯해서 어떻게든 이제 바쁘셔서 뭐 막 만드는 것도 만들지만 이게 공적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거의 60만 가까이 되는 평택시 집행부에서 자료를 만드는데 제대로 못 만든다. 이거는 바깥에 타 지자체로 가면은 웃음거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송탄 출장소에다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 내역 관련돼 가지고 제가 여기 행감 자료를 이제 보니까 이 정비
실적이 좀 세부적으로 나오지는 않고요. 그리고 과태료 이행감재금 부과 현황도 지금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229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이게 왜 저기 없는 이유가 뭐죠? 저희 그 과태료는 지금 이제 감사 기간 내 4건 부과돼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이제 대비해서 지금 보면은 송출이나 본청 대비해서 저희가 상당히 적습니다. 보면은 이 건은 보면은 안출의 특성상 여기 도시 지역보다는 비도시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보면 거의 많이 하는 게 보면은 그 현수막보다는 이런 데서 보면 이제 그 벽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붙이는 거에 부과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쪽에서 좀 적극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그래도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가 4건으로 상대적으로 적다고는 하지만 이 4건도 어떻게 왜 과태료가 어느 분야에서 되었는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보고 질문드리기가 훨씬 더 수월했을 텐데, 이거 뭐 그냥 이렇게만 했다라고 보여주시는 거면은 저희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이게 자료가 부실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지금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해서 그 감사 자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거보상 내역제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월달에 이제 시장님께서 그 이제 언론 브리핑을 하시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5개 광고물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셨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광고물 단속에도 이제 좀 집중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서부 5개면 이제 수거 보상 내역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글쎄요, 이거 좀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게, 포승읍 같은 경우는 지금 전단지의 거의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포승읍 같은 경우는 그 원정리 쪽에 가시다 보면 그 지역 있잖아요. 유흥하는 지역. 이제 거기만 가더라도 이제 전단지들 흩뿌려져 있고 이제 뭐 명함형 광고 이런 것들이 뿌려져 있을 텐데, 이게 실적이 하나도 없는 거는 그럼 결국에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이거 뭐 왜 지금 작년도 0건이고 올해도 0건입니다. 23년 6월까지, 올해 같은 경우도 23년 6월까지 이제 뭐 수거 보상 내역 같은 거 보면은 현수막만 지금 되어 있고 벽보도 없고 전단도 없어요. 작년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그 읍면동에다가 보통 그 업무 지시를 내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거 보상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잘 안 지켜지는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죠? 이게 이제 위원님도 아시지만 이제 수거 보상이란 자체가 보면은 이제 시민들이 수거해갖고 온 거에 대한 보상을 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부 지역의 특성이 차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동하다 보니까 현수막 이런 것들이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그 벽보라든지 이런 전단지 같은 거 보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보상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시민들이 수거하는 게 좀 적어가지고 그런 거로 좀 파악되고 있는 내용이 됐습니다. 이게 그 다른 뭐 현덕면이나 오성면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인구가 적으니까 뭐 그렇다고는 치는데, 안중읍하고 이제 포승 청부읍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인구가 있고 그리고 그 중심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불법 광고문들이 확실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올해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월달부터 이렇게 관리 계획을 종합 계획을 세웠고, 내년에 제가 한번 다시 자료를 볼게요. 자료를 봤었을 때 과연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얼마나 이렇게 좀 차이가 났는지도 좀 집중으로 좀 확인해 볼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사명감을 가지시고 좀 그 광고물 수거에 있어서는 좀 집중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네. 위원님 그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알아듣고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그 작년에 제가 기사를 하나 이제 봤었는데,
그 점자 블록 시각장애 이제 보행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점자 블록이 그 가로막힌 그 설치물에 의해서 가로막힌 그런 기사를 하나 본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관련 부서하고 이제 협의해 가지고 처리하고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좀 하셨나요? 건설도시과장 보충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안중 서부 5개 읍면 중에는 안중읍이 도시화가 됐고 거기에 따른 점자 블록 및 유도 블록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한 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안중읍 이제 동읍빌딩 앞 사거리 이제 인근 대로변 보도인데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설치된 이제 점자 블록 중간 중간에 일단 잡초도 이제 무성이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구간 점자 블록은 이제 맨홀 뚜껑으로 중간이 끊겼고, 그리고 이제 그 표지판 버스 정류장에서 100m 남짓 떨어진 보도에는 이제 도로 이정표 기둥이 점자 블록 중간에 세워져서 점자 블록을 끊어 놓은 걸로 이렇게 기사 내용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행 그 도로 안전 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은 이게 점자 블록 위에 이제 장애물을 설치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그쪽에서 사진을 그 현장 사진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 일단 사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뒤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기사에 나왔던 사진하고 지금하고 전혀 이 잡초 같은 경우에는 전혀 지금 개선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까 손한명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제초 작업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당부를 드렸었는데 이제 뭐 거의 변함이 없죠. 다음 사진 한번 봐드릴게요. 보시면은 이제 전봇대가 이렇게 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이 점자 블록 따라가다가 전봇대에 받을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상당히 높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다. 이제 이거 제 뒤에 보시면 지금 빨간색 같은 경우가 이제 의자 벤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벤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점자 블록하고 상당히 거리가 가깝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나왔던 기사에서 나왔던 사진으로는 이제 그 점자 블록 가운데에 이제 표지판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제거가 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정류장하고 이 전봇대 그 사이에 점자 블록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보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 앞으로는 이 기사가 이제 작년 10월 달에 나온 거예요. 지금 벌써 8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조치를 했다고 하기에는 좀 아직까지는 완벽하게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이런 시각장애인들이 보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안전은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 신경 써주셔가지고요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안중 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하여 주신 안중 출장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